안녕하세요.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 거죠?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들이 사랑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과 키우기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모아서 다뤄보겠습니다. 저도 사랑초 전문가에게 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초 키우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키우시라고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목소리로 전달하기에는 좀 아주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그래서 기피했는데 자막보다 또 편하다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초 종류는 세계적으로 약 850여 종이 된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교배종들이 많아서 그 숫자는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옥살리스는 갱이밥 속의 전체식물을 가리키는데요. 사랑초라고 불리게 된 것은 잎이 하트 모양을 닮아서라고 해요. 그럼 첫째 사랑초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사계절 꽃피는 사계사랑초와 여름사랑초인 하영종 사랑초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꽃피는 동영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사랑초나 여름사랑초는 종류가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계사랑초는 노지활동을 하고 뿌리 줄기를 나눠서 번식하고요. 여름사랑초는 하영종, 봄에 심어서 가을까지 꽃보고요. 노지활동은 못하고 구근 번식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늦가을에서 겨울에 꽃피는 겨울사랑초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겨울사랑초는 구근으로 번식을 하고요. 사랑초들이 다 씨앗으로 번식하기도 하는데 꽃을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줄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주로 구근으로 번식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은 여름사랑초들이에요. 리시안드라, 행운초, 라티폴리아, 바이올리시아, 마른 등 제가 키운 거는 이 정도이고요. 아마 더 종류는 더 되겠죠. 그런데 여름사랑초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초들 개화기간은 사계사랑초는 사계절 꽃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더운 한여름에는 꽃이 덜 피고요. 겨울에는 안으로 들여야 꽃 보는데 노지활동을 시키니까 겨울엔 꽃을 못 보는 거고요. 하영종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피는 거고요. 그리고 동영종은 약 늦가을서부터 한 2, 3개월 개화기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오래 피는 것도 있지만요. 세 번째 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시중에서 파는 상토를 사용하는데요. 분갈이용 상토도 쓰기도 하고요. 한판승 상토와 드림 상토도 쓰고요. 상토들 종류는 참 많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상토를 구입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토에 그냥 상토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물마름이 더디더라고요. 우리 환경에서는. 그래서 상토에다가 그 펄라이트를 한 20-30%더 혼합을 해서 배수가 좋게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또 다른 거를 쓰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마사토는 조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는 상토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랑 알갱이 비료만 좀 섞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구근 심기와 슬리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슬리타분인
뿌리 발달이 잘 되고 통기성이 좋아서 많이들 쓰죠. 슬리타분의 크기는 윗지름이 12cm가 그 사랑초 키우기에 적합하고요. 굵은 큰 거는 그러니까 대구로 두세 개 심고요. 많게는 네 개도 심어요. 그리고 크기가 작은 것은 5개 내지 6개도 심고요. 그리고 슬리타분은 검색창에 슬리타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판매처가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 비교하셔서 적당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심는 거는 옥살리스예요. 제가 지금 구근 캐는 시기가 아니라서 옥살리스를 한번 봤더니 하나 좀 여무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캤고요. 옥살리스 심는 시기는 8월에서 10월이고요. 옵추사는 9월에서 11월에 심죠. 늦게는 12월에도 심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싹이 나면 조금 더 일찍 심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저는 그 싹 난 거를 보고 심기 때문에 지난해는 7월 중순에 싹이 나서 옥살리스 같은 경우에 7월 중순에 심었어요. 심을 때는 구근을 이렇게 위아래를 모르면은 눕혀서 심고요. 또 옥살리스는 뾰족하니까 위가 뾰족해요. 근데 옵주사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를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싹이 났을 때 주로 심어요. 구근 심고 위쪽으로는 구근 크기의 2배 정도의 흙을 복토를 해줍니다. 이름표는 꼭 꼽아주고 또 물을 준 다음에 노지에서 서리 올 때까지 관리를 하면은 짱짱하게 크고 좋아요. 그 영하로 내려가면 실내로 들여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5번째 물 주기. 구근을 심고 바로 물을 주고 싹이 없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고요. 싹이 있는 것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주는데, 환경이 각자 다르니까 손가락으로 파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깊이까지 물이 말랐으면 그때 물을 주면 좋겠죠. 그리고 6번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을 주다 보면 그 윗부분이 흙이 패이고 이렇게 막 흙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흙을 위에서 잘 보충해 주어야 되고요. 식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빡빡하게 이렇게 자리가 비좁을 때가 있어요. 화분이. 그럴 때는 성장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이 펴도 화형이 작게 펴요. 그럴 때는 큰 화분에다가 뿌리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새 화분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잎이 밑에 많이 이렇게 하엽이 지고 떨어지고 물을 안 주면은 하엽이 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화분에 제가 이파리들을 제거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처 못 살피다 보면은 밑에 그 통풍이 안 돼서 하엽들이 많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패된 것들이 옆에 새 줄기들까지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고, 또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꽃이 진 거는 줄기째 떼어버려야 되는데, 밑에 밑둥을 잘 잡고 떼셔야지. 안 그러면 밑둥까지 올라와 버리면은 그대로 이제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제거를 해주고, 또 통풍이 안 되면은 겉표면이 또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걷어 버리고요. 그리고 7번째 그 분재 철사 이용하는 법인데요. 분재 철사를 이용해서 옥살리스 지지대도 만들고 했는데요. 옥추사들은 사실 안 해줘도 되는데, 환경이
통풍도 잘 되고 이러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통풍이 안 되고 그러는 데는 웃자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막 꽃들 줄기들이 처지고 그래서 묶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이 분재 철사를 두께가 그 옥살리스 지지대로는 3.5mm 정도 두께가 적당하고요. 옵투사 같은 경우는 2.5mm가 적당해요. 그런데 짱짱하게 크는 그런 사랑초들은 안 해줘도 돼요. 옷자랄 경우에만 사용하시고요. 길이는 약 한 35cm에서 40cm 정도 잘라서 한쪽을, 그러니까 양쪽 끝을 꼽을 자리를 구부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 분재 철사가 그 좋은 것이 자유자재로 구부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묶어주는 형식으로 꼽아주면 좋아요. 그 식물을 잘 잡고 모아서 잡고 한쪽을 위치를 잘 잡은 다음에 이렇게 다른 한쪽도 마무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잘 모아서 꼽아주면은 묶어주는 형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또 꽃이 폈을 때도 모아주니까 예쁘고요. 그런데 또 너무 가운데 쪽으로 빡빡하게 모아주면은 가운데 부분이 통풍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주의하시면서 적당하게 묶어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죠. 8번째 방지 관리인데요. 방제 관리는 제가 여러 가지를 또 써봤어요. 프로킬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또 농약도 써보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 비카드라는 그 농약을 추천을 해주셔서 그 뿌리파리에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딧물에도 잘 듣는다고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잘 듣더라고요. 물 2리터에 그 농약은 비카드는 약 1mm 정도를 희석을 해야 되는데요. 계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사기를 약국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주사기로 1mm 정도 물 2리터에 희석을 해서 잘 흔들어서 진딧물일 때는 이 분무기에다 넣어서 분사 형식으로 하고요. 뿌리파리 같은 경우는 컵이나 물조리에 담아서 물 부어주듯이 흙에다가 부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농약은 이 분사할 때 호흡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농약통, 물통에다는 농약이라고 꼭 써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9번째 영양관리인데요. 영양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그 코스트코에 갔더니 화초 보약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봤는데요. 그 병 뚜껑이 이게 40ml래요. 그래서 10cm분의 그 40ml 한 뚜껑이 적당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11cm인데 한 뚜껑을 사용을 했고요. 영양제를 쓰는 이유는 꽃달림이 좋으라고 이렇게 그 영양제를 쓰는 거거든요. 흙에 어느 정도 그 알갱이를 올려놨어도 쓰다 보면은 그 밑으로 다 빠져나가고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물 영양제를 쓰는데 알갱이를 쓸 때는 20알 정도 비료 그거 올려놔주고요. 그리고 이 다이소나 원예자재 같은 판매하는 곳에서 많이 식물 영양제도 판매하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사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번째 구근 수확 시기 잎이 싱싱하다면은 꽃은 없는데 잎이 싱싱하다 그러면 아직 구근을 만드는 중이니까 꽃 필 때처럼 물을 주어야 되고요. 구근이 번식이 잘 되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옥살리스는 빠른 것은 한 2월 정도에 그 수확을 하게 되고요. 3월 대부분 3월에 수확하고요.
옥주사들은 빠른 것은 4월부터 4월, 5월 보통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잎이 물을 줘도 시들해지면은 이때는 물을 줄이고요. 잎이 누렇게 변했을 때 그때는 물을 끊고 잎이 바짝 말랐을 때 그때 이제 구근을 수확을 하면 되는데요. 구근 수확할 때는 흙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화분을 엎어서 굵은 채 같은 데에다가 고르게 해서 수확을 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하나 골라서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로 한번 씻어서 겉에 물을 말리고 다시마 팩이나 양파망 같은 데다가 보관을 했다가 서늘한 곳에서 보관했다가 가을에 다시 싹이 나오나 잘 살폈다가 싹이 나오면 또 심거나 아니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기에 심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근 분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화분에 그대로 놔뒀다가 싹이 나오면 또 관리를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밑에 구근이 많이 번식을 한 것이 그대로 하게 되면 화분도 비좁고 성장도 더뎌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구근 수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초 관리는 그 햇볕이 가장 좋은 보약이니까요. 환경을 고려해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구입 정보 등은 제 영상 사랑초 알짜 정보나 그 사랑초 부자되기 그 영상들을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은 요즘도 구입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옥주사 중에는 좀 늦게 심어진 것들은 약 한 달이라도 꽃을 보실 수 있다면 지금 구입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구근 번식해서 구근 수확하면은 나중에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이 영상에서 못 다 드린 말씀은 다음 또 부족한 것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